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재훈이가 수영 뭐 시키는 거야? 네. 너 그 수영 네. 네. 엑스맨인 줄 울버린인 줄 알았습니다. 야 정말 반갑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좋은 작품으로 찾아뵈서 되게 오늘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네, 제가 뭐 오늘 회사에서 저나 이동훈 PD를 조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고 힘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현이 수영 보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경우 이제 노코멘트. 노코멘트. 누구 본의로 그렇게 기른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멋있어서 그렇게? 잘라 이씨. 귀찮아서 안 자르다가 자르라고. 혹시 이제 저희 세 명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대한민국 넘버 원 영화 팟캐스트죠. 시네타운 19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익. 저는 김은종. 이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네타운 19 다 들으시는 분들이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없어요 여기.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나는 이 앞에 앉은 세 명이 누군지 모르겠다. 앉아있다. 계실 리가 없죠. 네. 하지. 100%.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주셔서 제가 머리가 된 기분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했는데 백핸드 한번 이거라도 한번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희 앞에 대기실에서 영화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채를 줬습니다. 레켄로 부채, 여기 보리 부채. 왜 뒷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맥도날드인 줄 알았습니다. 슈비버거인 줄 알았어요. 팬티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뒷모습이더군요. 우리 보리. 자, 이것도 이따 선물을 드릴게요.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 저 홍보사에서 따로 준비하신 거 아니야? 그렇군요. 네. 원하시면 이따가 부채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익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네. vs 맥.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테니스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인연의 친. 제 인생의 어떤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나왔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청담동 페더러죠? 청담동 페데러였고 네. 청담동 테니스장 살인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였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웠어요. 제가 발리 연습하다가 그 일이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첫 순간부터 영화를 스릴러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영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짧은 영상을 할 때 같은 얘기했는데 시네타운 S나 19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최근 들어서 재밌는 경향이 어떤 마치 우리 VR 게임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순간이나 장소를 체험하듯이 영화를 연출하는 그런 영화들이 몇 년 전부터 한두 편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하나 장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비티 같은 거기 우주 정거장 체험이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 유영을 하는 그 우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관객이 많이 줬던 곤지암 같은 작품도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그런 유형의 작품이죠. 이 영화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찍은 작품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영화의 한 절반쯤은 내가 보리가 되었다가 또 절반쯤은 내가 맥켄로가 되었다. 물론 이제 이 정서의 깊이는 보리 쪽이 훨씬 더 깊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죠 두 분 다. 실제로 존재했던 테니스 역상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두 명을 그 심리를 내가 체험하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일감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라는 특별한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또 더구나 윈블던이라는 그 또 대회 장소를 아주 특정한 스포츠와 특정한 장소를 영화의 소재와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어떤 보편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기대와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대와 지원. 마치 이게 그림자처럼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기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생깁니다. 그 기대와 지원이 클수록 이 그림자가 짙어지고 길어지죠.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림자의 길이가 엄청 길었던 거죠. 새카만 그림자를 이고 이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생각 안 했다 해도 보리의 이 심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공감을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던 비슷했던 그 순간, 중압감에 시달렸던 순간이라든지 정말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마 그곳에 한번 다시 다녀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인생의 여러 번의 어떤 그 사건들, 순간들로 제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영화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그냥 그 영화 스토리만 쭉 따라가다가 툭툭 털고 나올 수 있는 영화도 있지만 이 영화는 그런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그다음 다층적인 영화였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지금 이 존 맥켈로형 같은 샤이아 라포프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포머 때문에라도 워낙 이제 익숙한 배우지만 그 배우를 제외하면 상당히 낯설죠, 그렇죠? 배우들이 낯설고 연출도 유럽에서 이제 감독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낯선 영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블 영화를 보면 나오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미. 다른 영화에서도 봤고 마블 시리즈도 봤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생경한 배우들이 생경한 톤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라 해서 또 더 신선한 충격이 아니었나. 그것은 여기서 GV를 했던 인비지블 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영화가 너무 낯설어서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영화는 절묘하게 새롭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조화가 되지 않았나. 그 낯섦과 익숙함의 이 차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를 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영화 문법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볼이라는 캐릭터 설명하는 신들 뭐 에피소드를 쫙 붙었다가 다시 플래시백이 나오다가 그다음 맥케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일차원적인 어떤 연출로 기법을 이어서 나가는데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 연출마저 막 정신없이 막 복잡하고 막 현란했다면 오히려 이 주인공들의 심리를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영리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거의 저희가 작년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GV 만남을 갖고 지금 1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대략 만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같은 작품으로 시작을 할 때 그런 작품들만 주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중간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미라도 있었고 뭐 다양한 미라도 최고죠. 여기 미라 오셨던 분들. 야, 진짜? 한심하다. 진성 회원이죠. 이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앞에 말머리에 미라 다시면 사연 무조건 읽어드린다고. 아직 이분들은 유효합니다. 저희가 자선료를 팔아서 사실 분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네. 뭔들 어쨌든 간에 저는 진짜 거의 한 만 1년 만에 제대로 취향 저격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취향을 자주 저격당하는 것 같아요. 아야 취향이 다 죽었다니까. 총알을 한 10,000발 맞아가지고요. 네, 취향 저격을 너무 취향이 참 다양합니다. 제가 문어발처럼 다양한데 오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몰입감 있게 107분 내내 영화를 즐겁게 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내가 맥켄로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솔직한 반응 감사드리고요. 내가 비에른볼이 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가운데서 이렇게 또 솔직하게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한데 우리 또 관객 한 두세 분과 이제 미쳐서는 안 드신 분들 보이거든요.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10%에서 15% 정도가 아마 보리 맥켄로를 좀 제대로 알아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는 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페데러나 나달이나 조코비치나 그래봐야 뭐 안드레 아가시 정도? 그죠? 그거는 좀 아실 그 정도까지는 아시겠지만 정말 80년대 초반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전성기를 보냈던 그 두 선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희가 이렇게 GV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4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지우 감독의 저희 나인틴에서도 제 기억으로 다뤘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4등의 다른 버전 4등이 뭐 거기는 줄곧 수영장이 나오지만 수영 영화가 아니잖아요. 수영 영화. 마찬가지로 저는 보리드 맥켄로도 테니스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4등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보면 놀랍게도 그 최근에 이제 페더러도 윈블던 테니스 대회 막 5관왕 5연속으로 5연패를 하고 이런 대단한 업적을 보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그 유명한 스포츠, 거기다가 상금이 가장 또 많이 걸린 스포츠 중에 하나인 테니스에서 세계 최고의 경기,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경기에서 5연패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야말로 정점 중에서도 정점에 서 있는 그 지점, 그 며칠간을 영화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말하자면 관객으로서의 김은종의 뇌리를 쳤던 장면은 그 수많은 쌓아왔던 1시간 7분이라는 긴 1시간 3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쌓아왔던 그 며칠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며칠간을 물론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긴장감 넘치는 며칠간의 그 경기가 아니라 저의 뒤통수를 빡 쳤던 그 장면은 그 자막 몇 줄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리는 6연패 달성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테니스계를 은퇴를 하죠. 그 지점이 정말 저는 놀라웠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대회 하지만 상금으로는 사실 3번째밖에 안 돼요. US 오픈이나 호주 오픈이 더 높습니다. 그거 어제 알았잖아요. 오늘부터 알고 좀 그러지 마세요. 어제 녹음하는 중에 저희 강훈 작가한테 조사시켜서 알겠어요. US 오픈이 41억. 참고로 저 조사는 이승 PD가 시켰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금으로는 전 세계 3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테니스 대회 하면은 윈블던 대회잖아요. 윈블던 대회를 또 윈블던이라는 영화도 실제로 있고요. 커스틴 더스트가 주연을 했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니스 대회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 그리고 실제로도 윈블던 대회는 여러분들 그 의상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색깔의 의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충 뭐가 약간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흰색 계열의 옷이라고 하는 것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메이저리그에서도 뉴욕 양키스가 유독 엄격한 거 아시죠? 선수들 머리도 못 기르게 하고 수영도 못 기르게 하고 말 그대로 치렁치렁 뭐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윈블던도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예요. 그런 대회의 최정상에 서 있는 비에른볼이라는 이 한 남자가 준우승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2등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그 2시간 내내 그 비에른보리의 그 뒷모습을 쫓아가셨던 분들은 그 사람이 준우승하고 은퇴했다는 게 이해는 가시죠? 얼마나 비에른보리가 힘들었는지가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그 자막이 떴을 때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는 가요. 야,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뭐 그만둘 수도 있지. 이해는 가지만 그게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그 정현 선수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호주 오픈에서 8강전 갔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열광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윈블던 대회에서 5번 연속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다가 6번째 한번 정말 삐끗해서 2등 한 거야. 근데 그걸 바로 은퇴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압박이고 심리적인 부담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4등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4등이라는 작품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아이를 이제 수영 선수로 키우고 싶은 그 아이 엄마가 나오는데 애가 계속 4등을 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열 받는 거죠. 입상권에는 들어야 뭐 얘가 학교라도 어디 진학을 할 텐데 얘가 그래야 뭐 무슨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입상권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 4등만 자꾸 해대니까 아이를 족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폭력을 동원하는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코치에게 맡겨버리는, 알면서도 맡겨버리는 그런 짓을 엄마가 저질러 버리거든요. 영화 4등에서 보면. 근데 이 비에른보리한테는 사실은
윈블던 준우승이 그 아이의 그 수영 선수 아이의 그 지역 대회에서의 4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그것도 자기가 이미 5년 전부터 5년간 우승을 해서 이번엔 겨우 준우승을 한 것일 뿐인데 그 준우승 하나가 이 사람에게는 그 수영 대회에서 4등을 한 그 아이가 맛봤던 그 좌절감과 그 억압감, 그 프레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비에르 보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은퇴라는 26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창창한 나이에 지금 뭐 페더러 이런 뛰는 선수들 세계 정상급 선수들 중에 30대 후반 막 40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있는 이 마당에 26의 그 재능 있고 아까운 청춘이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은퇴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비에르 보리가 은퇴해서 더 행복했다면 오케이 전 좋습니다. 그가 행복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사실 그 사람은 은퇴를 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는 법을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어지는 법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야. 더 이상 내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기준점은 각각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비에르 보리나 존 맥켄로 같은 여러분들은 지금 2시간 동안 정말 세계 최정상급에 있는 어느 분야이든 간에 여기는 스포츠고 스포츠 가운데에서 테니스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정상급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본 거지만 꼭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다 자기 마음속에 윈블던이 있는 거야. 근데 윈블던에서 준우승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4강전에만 들어도 거기 그 코치가 계속 놀림받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 나 윈블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뭐 8강 한 번 하고 뭐 16강 한 번 했다. 그게 그 사람은 평생의 자기의 어떤 업적이고 자랑이에요. 그 코치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코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에르 보리에게 윈블던 대회 준우승이란 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야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그 누군가에게 그 윈블던 준우승이라는 윈블던 우승에서의 패배라는 것들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발 여러분들은 그거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넘어진다는 거, 내가 4등이 됐다는 거, 윈블던에서 준우승했다는 거 각자 다 다르시겠죠.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하신 일도 다 다르고. 근데 제발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냥 넘어지는 법을 그냥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런 최정상급 어떤 선수의 삶에는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지만 아까 나름대로의 다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윈블던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그렇게 넘어지는 법을 저도 그닥 그렇게 썩 잘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윈블던 준우승이라는 걸 이뤄놓고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정말 건조해서 바스락거려서 부스러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더 재밌게 즐겨봤는데 이번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국제대회를 보면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너무 막 동메달 따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아까 그 보리를 아셨던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88년도 저희 올림픽 열렸을 때는요. 여기 88년생 이후에 저희 태어난 분들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건데. 그러면 언제로 갈까요? 좀 최근에 2000년대로 좀 가볼까요? 어쨌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메달이나 은메달을 따면 미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상이든 양궁이든
뭐 수영이든 뭐든 간에 세계에서 2등을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3등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동메달 따면은 막 엉엉 울고 신양대에서 웃지도 못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말하자면 그 선수들도 말하자면 윈블던 준우승을 한 그 비에른 보리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동메달 따고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활짝 웃으면서 장난기 어리게 메달을 깨물면서 포즈를 취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인터뷰하고 또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자기 그 경기 뛰었던 자기가 그 자랑스럽게 열심히 땀 흘렸던 그 모습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비에른보리의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씩 벗어난 친구들이 꽤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제 자신과 또 이렇게 또 요즘 최근에 올림픽에서의 그 선수들처럼 자기만의 그 윈블던에서 넘어지는 법을 배운 선수들 그리고 자기가 이룩해놓은 그 성과가 얼마나 위대한 성과인지를 충분히 즐기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아, 좀 세대가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즐거움 그런 것들을 좀 맛봤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이승훈 PD 어떻게 보셨습니까? CG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흔히들 생각하게 되는 게 SF 영화가 가장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이제 그거에 동의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인피니티 워를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그 돌아다니는 거대한 바퀴나 아니면 무슨 우주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스타워즈에서 있던 디스트로이어 같은 우주선 이런 거는 왠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데스스타도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 엑스윙도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로리안 같은 그래서 진짜 드로리안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야, 88올림픽 얘기하지 말라면서 씨발 70몇 년도에 나온 영화 얘기는 해도 되니? 비교를 해야지. 어? 다른 괜찮아. 다른 괜찮아. 내려도 안 불. 다른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나는 70년대에 나온 스타워즈 얘기도 되지만 나는 너는 88올림픽 얘기해. 내가 얘기해도 되지. 훌륭하네요. 그만 승훈이 놓아주세요. 네, 놔줄게요. 아, 편안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놔줄게요. 그런 때는 어떤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요새는 이제 보면은 실제로 있는 느낌이 덜하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되게 이전보다 별로였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아이언맨의 어떤 그 수트를 보면서 두근두근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누가 봐도 별로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냥 뭐 CG로 만든 거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아이언맨이 줬던 그런 두근두근한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CG는 CG일 뿐이니까 제가 늘 CG의 용도는 지우는 데 쓰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과거의 어떤 배경을 구현하는 데 CG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택시 운전사나 뭐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떤 CG가 극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과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CG로 지울 수 있고 CG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동작하지 않고 배경으로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G 기술이 어떤 영화의 그런 완성도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런 SF 영화보다 오히려 이제 과거의 얘기들을 뭐 실화 사건들을 어떤 구현하는 데 더 유용한 용도가 아닐까라는 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재미 포인트가 저는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재미 포인트는 어떤 테니스라는 종목의 특성상 1대1의 어떤 라이벌 구도,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1대1의 라이벌 구도가 가장 잘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이런 뭐
그팀 종목들 이런 경우에는 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의 개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수가 야구 영화나 이런 곳에서 투수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타자는 그 팀의 한 명일 뿐이지만 투수는 그 팀 한 명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를 훨씬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니스라는 종목은 어떤 한 인간의 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의 개성을 가장 극적으로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잖아요. 테니스가 이제 신사 스포츠다라는 어떤 이미지와는 별개로 굉장히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몇 시간을 그렇게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실제로 부상도 제일 많죠. 체력 소모도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어깨나 무릎 같은 데 다친 선수들, 정상급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로 막 시합을 뛰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서 떼약볕이 쬐건 비가 오건 뭐하건 나를 대신해서 요만큼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로 나를 대신해서 화장실을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 뭐 그게 부모가 됐건 연인이 됐건 애가 됐건 아무리 사랑해도 막 목숨도 바쳐줄 수 있어도 대신 화장실을 못 가주거든요. 나 대신 화장실에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야 돼 화장실은. 마찬가지로 테니스라는 스포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극한까지 몰아붙여지는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인간의 개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선수 중에는 피트 샘프라스라는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성이 안 드러나서 인기가 없었어요. 테니스 선수는 각자의 개성이라는 게 되게 있는데 그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근데 보통 스포츠랑 다른 스포츠들은 성적이 좋으면 일단 잘 드러나거든요. 잘 이제 인기가 생기고 이런데 테니스는 그런 개성 같은 게 중요해서 개성이 없으면은 잘해도 인기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플레이에서 개성 아니면 그런 코트 밖에서의 개성 여러 가지 개성들이 드러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장 극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 어떤 아이스볼이라고 불렀던 비에른 볼이 어떤 냉정하고 차갑고 그랬던 이 볼이와 그다음에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괴팍하고 이랬던 맥켄로의 어떤 개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재미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보리가 좀 더 주인공이야. 둘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름이 앞에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렇잖아요. 보리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보리를 모르는 분들이라도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26살밖에 안 됐는데 정상급의 선수인데 은퇴를 했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사에 있어서 미스테리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LA 다저스의 샌디 쿠펙스라는 이제 전설적인 왼손 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남기고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은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급에 서 있던 선수들이 은퇴를 할 때는 부상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상급의 선수들은 어떻게든 정상권의 그런 실력을 유지하는 동안에 물론 그게 실력이 무너지면 이제 은퇴를 쉽게 하겠죠. 근데 볼이라는 선수는 정상권에 있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26살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스포츠사의 테니스사의 미스테리였던 부분인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쫓아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영화를 보기 전에 볼이라는 사람이 26살에 은퇴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것도 정상급의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은 은퇴를 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각자 볼이라는 선수가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했는가에 대해서 쫓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도달한 해답은 그런 거였어요.
애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공부 자체를 즐기게 해야지 이거 하면 뭐 사줄게 그러면 한계가 있다. 이거 너가 여기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5등 안에 들면은 게임기 사줄게. 뭐 이런 걸로는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 지점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공부 자체가 좋은 거야. 혹은 공부 자체에 성적이 나오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볼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세계든 정상에 서는 인간은 단순한 쾌감에 중독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아시스의 갤러거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매니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투어 기간이 아닐 때 그들에게 기타를 뺏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그냥 너무 그냥 계속 기타를 쳐대니까. 그래서 그거를 뺏는 게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단순한 쾌감에 중독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이 행위 자체를 반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중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볼이라는 인간은 보기 드물게도, 말하자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볼이라는 인간은 보기 드물게도 이런 단순한 쾌감에 중독된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야. 반복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 그래서 말하자면 맥켄로라는 인간한테 져서 더 이상 내가 이 세계의 정상에 서 있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은퇴를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두 번째 재미 포인트인 거였고요. 세 번째 재미 포인트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세계의 정상에 서는 인간들의 내면은 되게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맥켄로하고 어떤 보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이스보리와 어떤 핫 맥켄로, 파이어 맥켄로가 되겠죠. 되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내면은 되게 닮아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보리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보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었으면, 그런 코치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훈육을 받지 않았었으면 맥켄로처럼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권에 도달한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의 모양들, 그게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단순한 쾌감, 단순한 반복의 쾌감에 중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그 야누스 감독 같은 경우 원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영화가 지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승부를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지켜보는 거, 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었나를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뭐 사소한 재미 포인트들은 그 어린 보리로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의 아들이에요. 얘는 보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끝나고 나서 크레딧 나오는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싱크로율이 높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싱크로율을 높인 거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나르코스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나르코스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을 다룬 드럼로즈라는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럼 드럼로즈라는 그 다큐멘터리의 재미는 뭐냐면 이 나르코스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실제 사건을 잘 옮겨놨고 인물들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으며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곳들이 얼마나 똑같았는가, 실제 사건과 얼마나 닮아 있었는가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실제 인물들, 실제 듀에른 모리와 실제 맥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윈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그 윈블던 얘기를 좀 했는데 윈블던이란 대회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어떤 다른 대회와 구별되는 저는 가장 큰 특징은 딴 대회는 다 나라 이름이에요. US 오픈,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인데 윈블던만 윈블던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윈블던이야. 다른 대회하고 달라. 라는 어떤, 그게 가장 윈블던이라는 대회를 윈블던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유난히 윈블던의 가치를 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 테니스를 뭐 여기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그 테니스 플레이어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서브 앤 발리 플레이어가 있고 베이스라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위주의 선수, 탁구도 그렇잖아요. 탁구하고 비슷한데 그 공격과 그러니까 전진을 어떤 무기로 삼는 선수들이 있고 수비를 무기로 삼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의 이런 내면과 그게 되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무디의 이미지로는 베이스라이너가 훨씬 더 선수 수명이 길 것 같고 그 서브 앤 발리 그 스타일의 선수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선수 생명이 짧을 것 같잖아요. 근데 테니스라는 스포츠의 가혹함은 베이스라이너가 훨씬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졸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마이클 창이라는 선수도 이제 베이스라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라는 그 스포츠가 굉장히 방향 전환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상이 많아요. 서브 앤 발리 선수는 서브 때리고 앞으로 뛰어가서 받아치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부상이 적은 거죠. 이런 그런 부조리함. 근데 이 윈블던이라는 대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잔디 코트에서는 서브 앤 발리 플레이어가 유리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우리가 클레이 코트라고 부르는 그런 코트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는 랭킹이 높아도 일부러 시드를 배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윈블던 대회가 다른 대회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아시면서 이제 볼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였고 백핸더가 어떤 선수였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수들이 윈블던과 어떤 테니스 대회에서 명멸에 갔나, 뭐 예를 들면 보리스 베커라든지 뭐 이반 레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고 이러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그 스테판 에드벨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스테판 에드벨리 선수의 경우에는 이번에 몇 년 전에 그 어떤 신사다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 에드벨리상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코트 안팎으로 그런 선수였으면, 그런 선수가 이제 맥켄로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맥켄로하고 이제 좀 동시대의 선수인데 되게 대조되는 선수여서 사실은 비에른보리보다는 스테판 에드벨리하고 이제 그 맥켄로를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가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